12번입니다. 12번은 지금 내민부에 등분포 하라 중인 10kNm/m가 작용을 하는데 B점에서 절대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B점에서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점에서 부재력의 맥시멈을 구하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영양선 문제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B점 전단력에 대한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B점에서 절대 최대 전단력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B점에 대한 영향선을 그려야 됩니다. B점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래서 B점 전단력에 대한 영향선을 그리려면 B점에 구속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전단력 구속을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단력 구속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제 이 변이가 자유로운 이런 구조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중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변형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올라간 상태에서 롤러가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형상 자체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에 이제 종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B점 바로 왼쪽에 그 종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B점 바로 왼쪽. 그래서 원래 구조에다가 B점 바로 왼쪽에다가 하중을 줍니다. 이렇게 B점 바로 왼쪽에다 하중을 주고 여기 반력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8m고 여기가 2m니까 여기가 0.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B점의 전단력을 구하면 이렇게 끊겠죠. 자유물체도를 다시 끊으면 얘가 이게 0.2가 나오고 여기가 8m가 나오고 우리가 지금 B점 바로 왼쪽에다가 우리가 하중을 줬기 때문에 1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V, B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Y축 힘평형 방정식을 쓰게 되면 0.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VB는 0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VB는 마이너스 0.8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0.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단력도에서 이 전단력의 영향선에서 이 값의 크기는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8이면 여기가 바로 0.2가 되는 거고 이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삼각형의 B를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m 여기가 6m니까 여기는 0.2의 3배인 마이너스 0.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등분포 하라 중 10kNm/m가 작용을 한다 그랬으니까 10kNm/m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 제하가 돼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제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제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에다가 이 두 개의 면적에다가 10kNm/m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쪽 면적이 여기가 지금 8m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m 곱하기 마이너스 0.8이 있고 여기다가 10kNm/m를 곱해야 되는 거고 이쪽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6m 곱하기 마이너스 0.6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0kNm/m를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답이 마이너스 50kN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링 기둥에 이제 좌골하중을 계산을 하라고 했죠.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했냐면 맨 처음에 얘가 좌골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좌골 형상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좌골이 발생을 할 텐데 뭐 이렇게 꺾였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꺾였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변형이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하라 그랬냐면 여기를 세타로 표현을 하라 그랬죠. 여기를 세타로 표현한 다음에 이쪽을 이 변형된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2분의 L이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L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뭘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스프링 것도 있고 이 상태에서 이 반력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R을 여기 롤러가 있기 때문에 R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운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운다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R이 일단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R 곱하기 L이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표현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내부 스프링이기 때문에 뭐 표현이 안 되고요. 이 P는 지금 시점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모멘트 8이 0이 돼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RL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라 그랬죠. 윗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P가 있고 여기가 0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2분의 L이고 여기는 2분의 L 세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이제 내부 스프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원래는 이렇게 직선 상태로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타기 때문에 여기도 세타겠죠. 그러면 이 회전 스프링은 지금 2세타의 변형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 스프링 발력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스프링 발력에다가 스프링 강성에다가 변이를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P는 K 델타라는 공식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힘에 대한 거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멘트도 K 세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원리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스프링이 K라 그랬고 모멘트가 지금 2세타만큼 변형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멘트 발력이 2K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멘트 발력이 여기서 2K 세타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방향은 어디냐? 이 스프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원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스프링의 발력의 방향은 이 구조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발생을 합니다. 얘는 원래 이렇게 직선 상태였죠.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얘가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2K 세타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상태에서 P를 구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발력들이 있겠죠. 수평 수직 발력이. 그런데 이제 이런 힘들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얘가 표현이 되고요. 이 방향으로 이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으면 P 곱하기 요거죠. 모멘트 파리. 그래서 2분의 L 세타가 있고 그리고 얘가 반대로 돌아가죠. 마이너스 2K 세타는 0인데 세타 날리고 이거를 P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L분의 4K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공식으로 간단하게 암기를 하고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이라는 것은 지금 정확히 이 구조에서 스프링이 여기 달려 있고 딱 이 특정한 조건에서 나온 공식이겠죠. 그런데 스프링의 위치나 스프링의 뭐 개수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론적으로 풀어야 되는 원론적으로 푸는 방법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도 풀이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외워야 되는 공식도 뭐 한 10대 개 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A, B, C가 강체인데 BD가 축강성이 주어졌네요. BD의 축강성이. 이때 시점의 처짐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AC가 강체라고 했기 때문에 변형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이렇게 직선으로 있었는데 C가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변형 형상은 직선을 유지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래서 일단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얘죠. 여기 델타 C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를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델타 B를 계산을 합니다. 이 델타 B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델타 B와 델타 C의 B를 이용을 해서 델타 C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타 B를 계산을 할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10kN이 작용을 하게 되죠. 여기 10kN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발력을 뭐 R이라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R이 일단 표현이 되고 R 곱하기 3m가 나오고 마이너스 10kN 곱하기 5m는 0이니까 우리가 R은 3분의 50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얘가 3분의 50kN을 받으니까 우리가 BD가 늘어난 길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얘 델타 BD는 우리가 델타 BD는 K분의 F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강성분의 변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K가 2만이고요. 2만 kN per m고 F가 3분의 50kN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가 3분의 50kN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델타 BD가 계산이 됐죠. 여기서 델타 BD는 어떤 거랑 같냐면 델타 BD가 늘어난 만큼 결국에 B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델타 BD가 델타 B와 같겠습니다. 이 값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은 여기가 3이죠. 그리고 여기가 2이기 때문에 델타 B에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델타 C가 나올 겁니다. 델타 C는 3분의 5 델타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에다가 2만 킬로뉴턴 퍼 미터 분의 3분의 50 킬로뉴턴에다가 여기다가 3분의 5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18분의 25mm가 나옵니다. 이 풀이 방법이랑 별개로 우리가 만약에 카스틸라너 제이 정리를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문자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문자로 놓고 이 반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3분의 5p가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다가 이제 카스틸라너 제이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일단 강성을 쓰고 그리고 여기 3분의 5p가 표현이 되겠죠. 이 부분은 강체기 때문에 별도의 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5p가 바로 나오고 이해하고 있는 학생만 쓰세요. 카스틸라너 제이 정리는. 그래서 이거를 풀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K가 2만이고 여기가 3분의 5에다가 P가 지금 10kN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5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로 18분의 25m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B점에서 처짐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조가 이렇게 주어졌고 B점의 처짐을 구하려면 우선 이 B점에 이 반력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우리가 오른쪽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잘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30kN이죠. 그리고 여기가 8m, 여기가 2m니까 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RB를.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을 거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D점에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게 되면 RB 곱하기 10m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얘가 30kN 곱하기 모멘트 팔이 2m죠. 그래서 는 0이니까 RB를 계산을 하게 되면 6kN이 나오겠죠. 6kN이 맞죠? 6kN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왼쪽에서 살펴보면 왼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RB가 이제 작용 반작용이니까 반대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가 6kN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10m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캔틸레버 구조의 끝단에 집중하중이 오는 상황에서 이 B점의 처짐을 구해야 되니까 바로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식을 델타 B는 32i분의 PL 3승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3에 2가 지금 200기가파스칼이고 I는 5 곱하기 10의 8승 밀리미터 4승이고 P는 6kN이고 L은 10m죠. 10m의 3승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20mm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정육면체가 있는데 일축 응력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리면 얘가 이런 정육면체가 있는데 이렇게 일축 응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적 변형률과 입실론 V와 포화성 B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네요. 우리가 일단 이 최적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3축 변형률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일단 여기서 좌표축을 여기를 Z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Z로 놓으면 X랑 Y축이 있겠죠. 물론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상 얘가 정육면체에 대해서 이 Z방향으로밖에 하중이 없기 때문에 X랑 Y에 대해서는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실론 이게 Z가 아니죠. 여기서 얘랑 얘가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죠. 대칭이니까. 그래서 입실론 X랑 입실론 Y가 이렇게 같은데 우리가 이제 주로 입실론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입실론 A랑 입실론 H, 그러니까 레이터럴 H가 아니죠. 입실론 A랑 입실론 레이터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축방향 변형률이고 이거는 횡방향 변형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중 자체가 Z축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축방향이 이 Z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입실론 Z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입실론 x랑 입실론 y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이 입실론 레이테럴이 되는 거고, 얘는 입실론 엑시얼, 그러니까 입실론 a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포화성비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포화성비는 마이너스 입실론 a분의 입실론 레이테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입실론 레이테럴은 마이너스 포화성비 입실론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 포화성비 입실론 a 플러스 입실론 a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입실론은 변형률이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주어진 변형률은 입실론 z를 의미를 합니다. 좀 많이 생략이 돼 있는데 문제가, 그래서 요게 이제 입실론 a를 그냥 우리가 엡실론 a로 쓰겠다는 얘기죠.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으로 묶으면 1-2v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 K1이 있고요. K1에 이제 스프링 강성이 주어졌고, 그리고 여기는 K2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K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 12kN이 작용을 하고 처짐량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평을 유지한다는 얘기겠죠.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일단 12kN이 작용할 때 각각의 스프링이 받는 힘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kN이고 지금 여기에 RC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RA가 있을 텐데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A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로 잡아서 한번 풀어보면 일단 얘가 먼저 표현이 되고요. RC 곱하기 여기 모멘트 파의 거리가 9m죠. 그리고 마이너스 외력 12kN이 여기가 지금 6m니까 는 0하게 되면 RC는 얘가 72죠. 그래서 RC가 8kN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8kN이 나오고, 그러면 얘가 위에서 12로 내리고 얘가 위로 8이니까 RA는 4kN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왼쪽에서 A점이 찌그러진 길이는, 얘가 스프링의 수축량은 델타는 K분의 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K1분의 R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일단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여기 지금 RC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스프링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RC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지금 이 보의 입장에서는 위로 가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릴 겁니다. 얘가 8kN이. 그런데 여기 사이에서도 보면 일단 여기 접촉점에서 얘를 이렇게 올리겠죠. 왜냐면 이 스프링 하나에 대해서 힘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있고, 또 이 반력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누를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얘도 팔을 받고 얘도 팔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팔을 눌렀을 때 반씩 나눠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팔이라는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얘도 8kN, 얘도 8k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도 8kN에 의해서 압축이 발생을 하고 이 스프링도 8kN에 의해서 압축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것은 K2분의 RC가 되는 거고, 여기도 K2분의 R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은 K2분의 RC의 2배가 되겠죠.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고, 나중에는 조금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처짐은 델타는 K2분의 RC의 2배가 되겠죠. 그런데 처짐이 같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같다고 놓고 풀면 K1이 지금 100kN/m가 되고 RA가 4kN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K2가 미지수고 RC가 8kN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2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우리가 K2가 몇이 나오냐면 얘가 400kN/m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지금 이렇게 시그마가 가해졌는데 이제 이쪽으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델타 1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일단 포화성비라는 것은 마이너스 입실론 A분의 입실론 레이테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 레이테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포화성비 입실론 A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쪽이 축방향이죠. 하중이 이쪽으로 작용을 했으니까 이쪽이 축방향이고 레이테럴 방향이 이쪽인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 입실론 레이테랄이 되고 이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델타 1이라고 했습니다. 횡방향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길이에다가 입실론 레이테랄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L 포화성 B 입실론 A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포화성 B는 그냥 입실론으로 표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L 포화성 B 입실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에서 찾으면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뭘 구하라 그랬냐면 뒷부분을 읽으면 동일한 판에서 델타 1만큼 그러니까 아까 구했던 이 델타 1만큼 똑같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똑같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입실론은 없다고 치고 입실론이 아니고 이 시그마는 없다고 치고 동일한 델타 1을 발생시키기 위한 이쪽 방향 응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일단 델타라는 것은 2a분의 p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위에 있는지 끝났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 a분의 p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곱하기 2분의 l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1을 발생을 시키려면 필요한 시그마 1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L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델타 1은 L 포화성 B 입실론이라고 그랬죠. L 포화성 B 입실론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거를 구해야 되죠.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문제에서 뭘로 표현을 하라고 그랬냐면 아까 표현했던 이걸로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입실론으로. 입실론 1이 아닙니다. 입실론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시그마 1이 아니고 시그마로 표현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마 1을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을 보면 이걸 일단 정리를 하겠을게요. 여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포화성 B 입실론 2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시그마가 되겠죠.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포화성 B 시그마 이렇게 되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재밌는 문제인데 A랑 B에 지금 열팽창 계수가 알파 A랑 알파 B로 주어졌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알파 A는 2알파 B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그마 A랑 시그마 B의 관계를 표현을 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제가 풀라 그랬냐면 이 구조의 결국에 델타 T가 발생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지점 반력이 생성이 된다고 했죠. R이. 그러면 이 R에 의해서 각각의 부재력이 여기는 R이 될 테고 여기도 R이 될 테고 여기도 R이 되겠죠.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변이일치를 이용해서 구조를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일단 부재력이 R이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변형이 일단 R에 의해서 2a분의 RL이 발생을 하고 여기는 이 구간은 부재력이 또 R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a분의 R의 2L만큼 변형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델타 T만큼 온도 변형이 발생을 했다면 여기는 알파 델타 TL만큼 발생을 하니까 알파 A 델타 TL만큼 온도 변형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쪽은 마찬가지로 알파 B 델타 T에 2L만큼 변형이 발생을 하는데 이 변형을 다 합치면 우리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값을 다 대입을 하고 물론 문제에서는 2도 안 주어지고 A도 안 주어지고 뭐 모든 값들이 델타 T도 안 주어졌지만 어쨌든 간에 다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얘를 R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겠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델타 T가 얼마든 탄성계수가 얼마든 단면적이 얼마든지 간에 어쨌든 R은 계산이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그러면 여기 R이 계산이 됐다면 결론은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죠.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A는 A분의 R이 될 테고 여기는 시그마 B는 A분의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뭐 R을 굉장히 어렵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A랑 B의 부재력이 R로 같고 면적이 같으니까 시그마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려고 하면은 이제 산으로 가는 거고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제 출제자분이 원한 건 뭐냐면 결국에 계산을 하면 R이 나올 거고 여기도 어차피 R이고 여기도 부재력이 R이다. 그렇기 때문에 응력은 같다. 이런 이제 원리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랑 시그마 B가 같다고 해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자중이 20kN/m고 집중하중이 100kN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수직토합이 밑에서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점에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문제를 대충 읽어서 자중이 20kN/m가 있고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뭐 수직토합은 읽지도 않고 그냥 얘가 바로 20kN/m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다 틀리겠죠.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구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중이 20kN/m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위에 얘가 20kN/m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중하중이 있고요. 이렇게 100kN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서 수직토합이 없는 거죠. 값이 안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Q로 놓고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Y축 임평형 방정식을 쓰게 되면 얘가 지금 Q 곱하기 40m가 위로 일단 위로 올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100이 있고 마이너스 20kN/m 곱하기 40m로 자중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Q가 25kN/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시점에 이제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20kN/m가 있고 얘가 100kN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25kN/m겠죠. 그래서 여기 뭐 전단용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궁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아서 이 MC를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MC가 표현이 되고 플러스 얘부터 표현을 하면 20kN/m 곱하기 여기가 지금 몇 미터죠? 여기가 20m죠. 총 20m입니다. 그래서 20m가 있고 모멘트 팔이 10m가 있고 그러면 얘랑 얘를 표현을 했죠. 그리고 마이너스 얘를 아직 표현 안 했죠. 플러스 100kN 곱하기 10m의 모멘트 팔이 있고 얘는 이제 반대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25kN/m 곱하기 20m 곱하기 10m는 0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MC가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한 가지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밑에서 25 위에서 22 등분파 하중이 있죠. 그래서 얘랑 좀 상쇄를 시켜서 20이랑 밑에 25랑 상쇄를 시키게 되면 위에는 이제 없어지겠죠. 이 등분파 하중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위에서 20 밑에서 25니까 밑에서 위로 5kN/m만 있다고 치고 얘가 100kN만 있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MC를 구해도 얘가 0이라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